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했었던 요 예술의 전당이라고 쳐서 아까 했었었죠. 예, 요거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거예요. 예, 뭐로 검색하는 거라고요? 키워드.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내가 그거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주안녕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곳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럴 때에는 그 키워드를 직접 치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치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게. 이번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검색 엔진 누르셔서 네이버로 오세요. 검색 엔진 누르셔서 네이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번에는 자연어로 검색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정확하게 명칭은 몰라.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연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도를 기다리며 극작가, 기다리며의 극작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내가 어떤 책인지는 아는데 그 작가를 몰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래 제목 모르잖아요. 그리고 노래 가사 치면 그 가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다 뜹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노래방에서도 검색할 때 가사로 찾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어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제목을 아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거를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극작가 치시고 엔터. 아니면 그 옆에 돋보기가 검색이에요. 그걸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사무엘 뭐요? 베게트. 근데 거기 보시면 교재하고 조금 달라요. 교재에는 여기 사무엘 베게트가 영어로 써 있고 뭐 20세기 중반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수시로 조금씩 어떻게 돼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언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 베게트라고 보이세요? 예, 여기에 있는 사무엘 베게트를 마우스 그 키보드 그 뭐냐 범위 지정해 보세요. 범위 지정하는 방법은 요 앞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왼쪽 누르신 채로 쭉 이동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으로 이거만이 강조할 거예요. 앞에 잠시 봐주시면 우리가 마우스 움직일 때 가는 걸 마우스 포인트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마우스 포인트라고도 하고 뭐 마우스 포인터라고도 하는데 이 마우스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모양만 잘 보셔도 실수할 확률이 1이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모양이 양쪽 방향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방향으로요? 양쪽 방향.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경우에요.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뭐 지금 조그마긴 한데 양방향이 될 때가 있어요. 몇 방향이요? 양방향. 요 양방향이 될 때는 항상 크기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진을 넣거나 도형을 넣거나 할 때 크기 같은 거 바꿔야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올려놨을 때 모양이 무조건 양방향이 됐을 때만 크기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수업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되게 잘 돼.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똑같은 거 하는데 못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감으로 해서 그래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감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일단 모양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모양일 때는 크기가 조절이 되겠네. 네. 근데 지금 크기 조절 안 해야 그 크기 조절하면 안 되는데 크기 조절이 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모양을 잘못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방향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요때는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 거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좀 작기는 한데 왼쪽 오른쪽 위아래 방향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요때는 끌고 가면 뭐가 되세요? 이동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범위 지정 같은 거 하실 때는요 I자가 돼야 돼요. I자가 되시면 요때 하시면 무슨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범위 지정. 그러니까 범위 지정 하실 때도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I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우스 왼쪽 누르신 채로 이동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위 지정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고도를 기다리며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손가락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손가락 모양은 대부분 링크라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시는 분 중에 막 카톡으로 막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분들 있죠. 그거 누르면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다 링크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올려놨을 때. 요 손가락이 대부분 뭐냐면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이 글씨나 이 그림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사무엘 베케트 뭐 하시라고요? 범위 지정. 그래서 범위 지정하실 때는 모양이 I자가 나오시면 범위 지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 범위 지정된 데에서 우클릭 해보세요. 범위 지정된 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웹에서 사무엘 베케트를 검색하기라고 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요 위에다가 직접 쳐야 되거든요. 근데 요 밑에 글씨가 있을 때는 그 글씨를 범위 지정하시고 거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면 이렇게 검색하기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걸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네이버로 검색이 아니고 딴 걸로 검색이 됩니다. 요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 왜냐면 우리는 뭐가 익숙해요? 네이버나 다음이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 보시면 여기 사무엘 베케트 검색이라고 보이세요? 이제 검색 다 끝났으면 여기 오른쪽에 X 표시 있습니다. 뭐 있으세요? X.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은 검색창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그래서 필요 없는 창이나 이런 것들은 X 눌러서 뭐 하시면 되세요? 종료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다음으로 이동을 할게요. 거기 이제 41페이지 볼 겁니다. 몇 페이지 보실 거예요? 41페이지.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실 건데요. 네, 요번에는 뭐 하실 거냐면 다음에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실 때는 어디 누르시라고요? 여기 위에 검색 엔진. 네, 그 다음에 다음. 우리 연습하실 때 검색 엔진이 없으면 요 위에다가 다음이라고 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자주 들어가는 데는 뭐를 하시라고요? 하나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다가 거기 41페이지 보시면 덕수궁 가보래요. 예, 어디 가래요? 덕수궁. 예, 그래서 덕수궁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예, 덕수궁이라고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덕수궁 나오실 겁니다. 뭐 나오세요? 덕수궁. 그래서 덕수궁 눌러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꼬맹이 때문에 서울 갈 일이 있어갖고 덕수궁은 아니었고 궁 지나가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그 뭐냐 한복 입으신 분들도 많고 확실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맨날 와이프랑 궁 가면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맨날 오빠 아무리 봐도 자기는 전생에 궁에서 사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제가 맨날 그래요. 맞아, 너 거기에서 설거지했어. 네. 그러면 뭐 저한테는 오빠는 궁에도 못 들어왔을 거라고. 맞아, 난 궁엔 안 들어가. 그러면서 싸우죠 맨날. 근데 가끔씩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궁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볼 것도 생각보다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덕수궁 들어오셨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해야 되고 잠시만요. 요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을 아시면 뭐로 하시면 된다고요? 명칭을 등록해서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에서 빠져나올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X 있습니다. 뭐 있어요? X. 그래서 X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거기 밑에 있는 2번 볼게요. 요런 시험도 있어요. 그 2번 있죠. 자격증 시험 중에 그 인터넷 시험이라고 있거든요. 그 ITQ 인터넷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컴퓨터에 쳐서 찾아서 적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1967년에 최초의 무슨 공원이요? 국립공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초의 국립공원 쳐보세요.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 그래서 한국 최초의 무슨 공원이요? 국립공원. 이렇게 치시고 엔터 치시면 한국 최초인데 왜 여기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예요? 지리산 국립공원이래요.
아니면 여기 한국 말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치셔도 돼요. 예. 그러면 196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어디 국립공원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 것도 있어요. 자격증 시험 중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문제가 맞았냐 틀렸냐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국에 있는 이런 식으로 치면 요거 관련된 게 또 밑에 쭉 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첫 번째 가로는 무슨 국립공원이라고요? 지리산 국립공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알면 가장 좋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알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일부만 알 때에는 그 일부 가지고도 찾아서 볼 수도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기 검색 창에다가 거기에 있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엉켜서 자라는 현상.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요거를 뭐라 그래요? 자라는 현상. 열리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열리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모를 때 내용을 알 때는 뭐만 치셔도 돼요? 내용만.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열리지라고 나오네요. 네. 여기 열리지란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서 한 나무처럼 자라는 거. 그거를 근데 위에 바로 뜨진 않아요.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 바로 안 뜰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뭐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조건 바로바로 위에 뜨는 게 아니고 그거 관련된 용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뿌려주는 거라 이게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명 비슷한데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 찾으실 때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면 몇 개는 보셔야 돼요. 최소 3, 4개? 못해도 4, 5개는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몇십 개, 몇백 개는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몇십 개, 몇백 개 봐도 사기 당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저기 강원도 그 홍성한우 있잖아요. 거기를 횡성한우. 횡성으로 놀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놀러 가는 그 리조트 주변으로 해서 소고기를 그래도 갔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한 3일을 뒤졌거든요, 인터넷을. 그래갖고 요 집이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갔더니 사기당했죠. 무슨 사기당했냐면 블로그를 보고 갔는데 꽤 많이 블로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블로그만 한 60개인가 정도 봤으니까. 근데 이틀 전에 올라온 걸 보고 이 가격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그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가격 언제 바뀌었냐 그랬더니 1년 전에 바뀌었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 거 가지고 최근에 올린 거예요. 광고하는 애들이. 그 광고였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블로그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보실 때 일단 저게 이렇게 나온 사진은 믿지 마세요. 반찬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나온 거 사진 찍어져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걸러야 되는 게 그건 100% 광고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고기 나오기 전에 이것저것 반찬 나오죠. 반찬 냅둬요? 먹죠. 그렇죠. 그래도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첫 번째로. 네. 그 다음에 믿으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와. 이건 일단 무조건 걸러야 돼요. 왜냐면 그건 다 거짓일 확률이 99.9%. 왜냐면 요즘에 블로그도 다 돈 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이제 딱 치면은 그 날짜에 몇십 개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걸러야 돼요. 왜냐면 이건 돈 주고 한 거예요. 100%. 네. 저도 몇 번 당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뭐 1주나 2주, 한 달 안에 갑자기 블로그가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다가 그 이후에 블로그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돈 주고 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보고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광고인 것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고 뭐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100개 중에 90개 정도는 가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짜라기보단 광고성. 네. 그래갖고 저는 맛집은 잘 안 다녀요. 왜냐면 줄 서는 게 귀찮아서. 네.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맛이라. 그리고 맛집 가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다리니까. 네, 배고플 때 먹잖아요. 그래 배고플 때 뭘 먹어도 어때요? 맛있어요. 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런 거 되게 머리 잘 쓰잖아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라. 줄 서게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줄 서면 맛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줄 서면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먹으면 맛없어도 어떻죠? 맛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맛이 있으니까 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줄 서면 괜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집 맛집인가? 왜 갈 때마다 줄 서 있지? 나도 다음에 가볼까? 그래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4번 안구의 유리체가 혼탁하거나 안저 출혈 등으로 인하여 눈앞에 물체가 날아다니는 듯이 보이는 증상 보이세요? 그거 치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더라고요. 그래서 안구의 유리체가 뭐 한 거요? 혼탁해지는 거.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비문증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믿진 마십시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뭐 이제 전문가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쪽 저쪽 이렇게 남의 거 갖고 와갖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외로 많아서 꼭 여기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전문가분들 계시면 전문가분들한테 또 확인하시고 왜냐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 불난 거 보면 뭐 부자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저 최근에 불난 거 2번 봤거든요. 자동차 불난 거 그것도. 예. 근데 부자는 안 되던데요.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되나. 아 불난 집이었나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아 내 집이 불나야 돼요 또? 아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저기 대출금 많이 나와서 아직 제 복층 빌라 사는데 1층은 제 거고 2층은 은행 거거든요. 그 계산해 보니까 아래층은 제 거고 위에 층은 아직 은행 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셔서 찾는 것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검색창에다가 요런 거 있나? 뭐 요런 것들 있으시면 치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여러 개 보시고 그 중에 내가 요거는 맞는 것 같아. 요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걸 정하는 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이들 느끼실 건데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다행인 거고 틀리면 예, 그 결과가 뭐 이제 나한테 좀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죠. 워낙에 가짜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처남이 통일부에 있었어요. 지금은 인천시청에 있는데 그 통일부에 있을 때 제가 몇 개 물어봤었어요. 막 요즘 뭐 공무원 관련돼서 아니면 통일 관련돼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무원이든 통일 관련된 거든 국가에서 얘기한 거 아니면 안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가짜가 많아서. 네. 그리고 통일부에 있을 때는 그거는 좋았었는데 통일되면은 저희 처남이 빨리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 들고 북한으로 달려가려 그랬는데 땅 살라고. 네. 근데 이젠 그게 물 건너 갔죠. 네. 이제는 그쪽에 안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42페이지. 그리고 주변에 혹시 잘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연줄 하나씩 이렇게 묶어놓고 계세요. 네.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요래조래 좀 전문직이나 좀 나중에 써먹을 만한 사람들 몇 명 묶어놓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과 저는 서로 알아요.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을 땐 연락 안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네이버로 오세요. 요번엔 사진 저장하는 걸 해볼 겁니다. 뭐 저장하는 거 해보실 거예요? 사진.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말고 딴 거 먼저 해볼게요. 다른 거 저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그 검색창에다가 풍경사진이라고 쳐보세요. 무슨 사진이라고 쳐보세요? 풍경사진. 검색창에다가 풍경사진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밑에 풍경 사진이 나오는데 사진만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누르시면 돼요. 이미지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를 보고 싶으시면 그 옆에 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는 뭐예요? 네이버 그 카페나 블로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뭐만 보고 싶으실 때 사진. 그래서 눌러보세요. 근데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사진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돈 주고 파는 사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저장을 하시면 나만 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 있는데 오픈하면 나중에 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약간 좀 협박조인데 예전에 그 저희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 뭐 도둠체니, 고딕체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용실이었나 부동산에서 제가 알기로 부동산으로 기억하는데 부동산에서 그 글씨체로 월세 얼마 이런 거 광고 그 바깥에 벽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 했다가 소송 걸린 적 있어요. 왜냐면 변호사들 중에 다 착한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 나쁘게 돈 버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일단 변호사로 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불법이다. 이거 소송 걸 거다. 소송하실래요? 프로그램 사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팔아먹어요. 근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들도 요즘 힘들어요. 옛날보다. 제 주변에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요즘 일이 없대요. 과거보다. 왜냐면 이혼율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끼리 이혼하고 변호사한테 잘 안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저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는 드릴 거예요. 거기는 뭐 남들한테 보여주든 뭐래든 상관없거든요. 거긴 100%다 무료라. 돈 주고 사는 거 빼놓고는. 근데 이런 네이버에서는 올라와 있는 거는
여러 사람한테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어쨌든 1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진들 많죠. 예. 가장 쉽게 저장하는 방법은 요 사진 위에서 아무 사진이나 상관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요 작은 사진을 저장하면 저장된 사진도 어때요? 작아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사진에서 저장하시는 게 좋은데 큰 사진은 또 저장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올릴 때에 그 네이버 자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못하게 막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버리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우클릭이 안 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뚫으려면 뚫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우스 오른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남의 거는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세요. 나만 보세요. 나만 보세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의 건 어쨌든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현재 저작권이나 이런 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거 아니면 쓰고 싶으면 돈 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거 쓰고 싶으면 뭐를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오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우클릭하시면 요게 떠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시죠? 그거 클릭. 그 다음에 항상 저장하실 때는 요게 중요해요. 위치. 여기 보시면 막대기 있습니다. 뭐 있어요? 막대기. 요걸 뭐라 그러죠?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스크롤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스크롤바. 한글로는 이동막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스크롤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여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크롤바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스크롤바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여줄 게 어떻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스크롤바가 없죠. 그러면 이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오시냐면 여기 스크롤바 위로 올리시면 사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사진을 클릭하시고 요 안에다가 폴더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거예요? 폴더. 그래서 폴더 만드시는 방법은 여기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하얀 데. 하얀 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해주시고요. 그러면 혹시 그 밑에서 두 번째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새로 만들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폴더라고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폴더라고 뜹니다. 여기에다가 뭐 치세요? 이름 치세요. 본인 이름. 그러면 요 폴더는 누구 거다? 내 거다가 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름 다 치셨으면은 뭐 치세요?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내 이름 폴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저희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어디에다 만들었죠? 이름에다 만들었죠.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이름. 그 이름이 아니고 사진. 사진에다 만들었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사진에다 넣어놓은 걸 몰라. 그러면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장하실 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어디에다 저장했냐. 첫 번째. 그래서 사진 안에 이름 폴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뭘로 저장했냐. 명칭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칭은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4년 1월 30일이죠. 그러면 2024년 1월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구별할 수 있게끔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뭘로 저장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밑에 파일 이름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이름이요? 네, 파일 이름. 그래서 거기 파일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사진 1로 할게요. 선생님 저는 그 치는 칸이 아예 없어요. 그런 건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 여기 밑에. 아 여기? 네, 이렇게 화면이 클 때는 항상 밑에 있고 제 건 화면이 작은 거고 그래서 거기 밑에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진 1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뭐 눌러주세요? 저장 누르세요. 네, 저장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여기 꼭 여기 들어가 계셔야 돼요. 여기 위에가 이름이 떠야 돼요. 여기 위에가 뭐가 떠야 된다고요? 이름. 그래서 이름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요 위에 이름 뜨실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름으로 가세요. 본인 이름. 네, 네, 네. 네, 거기에 더블 클릭. 네, 그래서 꼭 요게 떠야 돼요. 네. 이름이 없어요. 성함이 여기 더블 클릭. 저는 뭐가 아예 그리고 요게 나온 상태에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다시 X. 거기다 안 해요. 네, 그래 괜찮아요. 네,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우클릭해서. 그거 저장합니까? 네, 저장 누르셔야 됩니다. 거기 사진에서 우클릭. 아무 사진이나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저장하실 때는 항상 여기 성함 있으시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위에가 이름이 나와야 돼요. 네,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저장하셨을 땐 사진에다 저장했어요. 네, 여기에다가 사진 1 다시 해보세요. 네, 다른 이름으로 이거요? 사진 저장하시고, 네, 여기 사진 1 아니요, 여기로 가셔야죠. 옆으로 가. 그렇죠, 더블 클릭.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럼 아까 저장을 사진에다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다시 사진 1 치세요. 여기요? 네, 거기. 네, 지금 여기에다 저장했죠? 그냥 얘를 끌고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네, 그리고 넣으면 이동이 되세요. 그럼 여기에다 더블 클릭하시면 따닥. 네, 여기 나오시죠? 네, 그럼 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가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열어보려면 이렇게 하고요? 아니요, 그건 좀 이따가. 네, 여는 거는 뭐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저장하셨죠? 예. 그리고 저장하실 때 제일 중요한 위치 안 보고 저장하시면 나중에 찾을 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요거는 나오는 컴퓨터도 있고 안 나오는 컴퓨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문제가 뭐냐면 100%가 없어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컴퓨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컴퓨터 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배운 거는 2016으로 배웠는데 집에 갔더니 2020이 있어. 그러면 약간 메뉴나 이런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버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다른 사진으로 가세요. 그래서 다른 사진에서도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무슨 저장? 사진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기 위에 보시라 그랬어요. 요 위에 뭐가 나오셔야 된다고요? 내 이름. 그래서 내 이름이 나오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 나오신 분들은 아까 사진 1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뭘로 할 거예요? 사진 2. 그래서 사진 이해하시고 저장.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좀 더 저장해 보세요. 한 5장에서 10장 정도.